안녕하세요, 호인구상학입니다. 오늘은 구상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전적인 부분을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가지 통변 방법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공명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이었습니다. 6이었고 중궁에 6하고 4가 떨어졌습니다. 6하고 4. 그럼 4 여기가 5가 옵니다. 5 여기 6이 옵니다. 6 7이 옵니다. 7 여기 8이 옵니다. 9가 옵니다. 이렇게 오고 4, 5 여기 6이니까 여기 6, 7이 옵니다. 여기 8이 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사업이 될까요? 사업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중궁의 숫자를 보세요. 이렇게 중궁의 숫자를 봅시다. 이렇게. 중궁의 숫자가 6이니까 6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6이라는 숫자가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 또는 국가 기업 이렇게 돼 있죠. 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예요? 거래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궁의 숫자가 뭡니까? 사업이 될까요? 국가가 잘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본명성이 무언가를 우리가 따져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은 사람이 본명성이 6이었습니다. 그래서 6인 사람이 내가 사업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된다 안 된다의 이 판가름은 그날의 삼합선에 걸렸습니다. 오늘이 유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념적으로 뭐냐면 사업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뭐냐 여기가 6이니까 요거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요. 요건 8이니까 뭐니까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뭐냐면 태궁에서 6과 8을 만났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런 사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조금 쉬워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숫자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풀어지느냐를 가지고 그 개념을 하나하나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숫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궁에 예를 들어서 중궁에 뭐가 있다? 다시 숫자가 어떤 숫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궁에 1이 있습니다. 손궁에 1이 있을 때는 여기가 뭐냐면 거래궁이니까 거래궁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4가 와 있으니까 4니까 뭐냐? 거래다 이렇게 있죠. 근데 1이 와 있으니까 무슨 의미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변할 땐 뭐라고 그러냐? 손궁에 1이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이 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만약에 여기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숫자가 1이 아니고 만약에 3이다 3인데 이게 핫살이다 이렇게 되면 핫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엔 뭐냐면 여기 3이 팥살인 게 이 원방이 무슨 뜻이냐면 거래운입니다. 거래란 뜻은 여자들을 뜻하는 뭐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혼, 애정 이렇게 되죠. 애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정이 어떻게 됐다? 애정이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 결혼이 어렵다, 또는 뭐냐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2궁에 5가 와 있습니다. 2궁에 5가 오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원래 자리가 9가 옵니다. 9에 5가 왔으니까 여기를 또 뭐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여기를 머리라고 해석합니다. 머리. 그럼 머리에 뭐가 와 있는 거냐면 5라는 숫자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데 5라는 숫자는 우리가 뭐냐면 조상 이렇게 되는 귀신 이렇게 되는 귀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왔냐 귀신 조상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머리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9라는 숫자 자체를 우리가 9라는 숫자 자체를 약으로 푼다. 약인데 약자리에 5가 왔으니까 뭐냐면 요새 흔히 말하는 어떤 경우가 왔냐면 마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중독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만약에 2가 와 있습니다. 2가 왔는데 팥살을 맞았죠? 2가 왔는데 팥살이 오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 집입니다. 집이고 또는 가정이고 또는 직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집이 깨졌습니다. 또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오면서 여기에 팥살을 맞았습니다. 팥살을 맞았으니까 올해 본명성 2죠.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결혼. 이게 무엇이 뭐예요? 깨졌다는 뜻입니다. 팥살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올해 본명성 2들이 서민이 직장 문제가 생기거나 직업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을 깨지거나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으로 뭐냐면 직장인이나 사회인이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의 숫자가 뭐가 오냐면 5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이 왔는데 내가 직장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중간에 5가 왔으니까 무슨 일이다? 오래된 직장, 오래 다녔던 직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며 가정이라고 하면 오래된 집이니까 어떤 집입니까? 초년생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 추천인가? 이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반응이 있으면 이런 사례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구성학이었습니다.